자, 2차 함수는 우리가 중3 과정에서 처음 배웠던 2차 함수 과정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고요. 마지막 유형, 사실 오늘 숙제 나간 데까지는 중3 과정에서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응용되거나 최대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원래 고등 과정에 넘어가는 거고 중3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라든가 해석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려야 돼요. 반대로 이게 안 풀린다면 복습을 무진장해야 돼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2차 함수가 나중에 수원 수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자, 문제 봐보겠습니다. 590번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OA하고 OB의 길이가 2배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근의 합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만 좀 더 자세히 볼게. K 값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표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식으로 먼저 표현할 건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2배래요. 맞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값을 이용할 거야. 여기가 기니까 만약에 여기의 눈금을 B의 눈금을 B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B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B가 돼요. 그러면은 A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맞아요? 나 써버렸다. 아이씨. 마이너스 2분의 B가 돼야 돼요. 2분의 1B는 0과 B 가운데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근데 얘들아, 분수값 쓰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값 자체를 처음부터 다르게 할 거야. 여기를, 그치, 얼마? 여기를 2B. 2B? 2B 아니고? 왜 2B지? 2B. 그럼 A점의 X 좌표값은? 마이너스 P. 이렇게 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fx는 0이다의 두근의 합은 1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게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의 관계예요. 일단 먼저 복수 먼저 한번 해볼게 얘들아.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여기는 1,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식을 2차 함수 fx라고 한다면 fx식을 구해보세요. 얼마죠? 정답. 원래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조건식 3개만 있으면 되는데 꼭지점이 없을 때는 조건식 3개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점들 좌표 중에서 x축하고 만나는 점 2개가 주어지면 1,0과 5,0을 지나간다는 얘기인 건데 이 말은 이거야.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0 되고 여기에다가 5를 넣으면 역시나 y가 0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요 2차식인 fx가 1과 5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인수가 x에 1과 5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1, x-5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알고 또 다른 점을 알아. 그럼 표준형을 이용할 거고 만약에 이상한 점들 3개를 알아. 3점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맞아? 근데 그거 말고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 2개를 알 때는 fx식을 바로 1을 대입하거나 5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식. 이거를 바로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최근에 나머지 정리 내가 고난도 문제 풀 때도 px 뭐 n차식인 거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p1은 1, p는 2, p3은 3일 때 px를 x-1, x-2, x-5로 묶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내용이잖아. 1과 5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얘네들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면 그때는 그냥 얘를 a 또는 k라고 최고창의 개수를 미정계수로 설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2개의 인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이건 2차 함수를 구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값을 구한 방법은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y가 0이 돼버리면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두 근이 1과 5가 되려면 이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뭐냐면 얘가 바로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b와 2b예요. 그러니까 이 fx에 마이너스 b하고 2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fx는 0이에요. 여기서는 함수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방정식이 된 거죠. y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두 개가 누구야? 마이너스 b와 2b라고 우리가 구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뭐 하면? 더하면 1이래. 따라서 2b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b인데 이게 얼마다? 많이구나. 마이너스 1이래요. 1만. 뭐지? 1만이 두 개. 여기 있잖아. 뭐야. b는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f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따라서 fx, 이거 아니죠. fx는 b가 1이니까 이 값은 2가 되는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거라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최고창의 개수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이 최고창의 개수는 우리가 a라고 둬야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fx라는 식은 이건데 이 식을 꼭 막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이거의 근은 마일과 2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x 값은 마일과 2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대신에 아직 a는 얼마인지 못 구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냐면 f 4x-k는 0이라는 방정식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방정식이 얘래요. 이거의 두 근이 있겠죠. 이거의 두 근은 네모와 세모라고 둘 거예요. 전혀 다른 값인 거니까. 자, 문제가 뭐야?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랬을 때 k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야.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너희들이 낯설어 하는 건데 얘 되게 별거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fx가 이거라면 자 물어보자. 만약에 ft를 구하래. 뭐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그냥 t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f 4x-k를 구하래요. 이해 갔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이거 대입하라고요. 괜찮아? 그럼 얼마 돼? a 그대로 쓰고 4x-k 플러스 1 괄호 4x-k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들아. 는 0. 얘가 0되란 얘기죠. 얘가 0된다는 얘기는 이 괄호값 각각이 0되면 되는 거잖아.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4x-k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을 x에 관하여 정리하시면 4x는 k-1이고 x는 4분의 k-1인 거예요. 여기서는 x는 4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인 거죠. 이게 바로 네모하고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더하면 4분의 k-1 k 암산 잘하네. 이게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 된다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니까 2k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아이고 어려워. k는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두 가지를 너희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지나가는 교점을 알았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차함수 식을. 두 번째, 얘네들의 그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f4x-k는 0이라는 식과
fx는 0이라는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너희들이 식으로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 모두 다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건 익혀야 돼. 필수 문제야. 괜찮겠니? 상현아 맞았어 이거? 됐어? 신호 어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럼 이제? 자 95번 다 상문제만 질문했구나. 자 2차 방정식인데요. 그래프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뭐지? 2차 함수가 X축하고의 얘들아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위치 관계라는 용어는요. 지금 그냥 외우세요. 위치 관계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에서의 위치 관계,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다시 말해볼게. X축하고 2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모양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떠 있어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두 번째는 접해요.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관통하면 두 개가 되겠죠.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어 이거는? 이거 교점 몇 개야? 있어. 교점 두 개죠. 언젠가 올라가잖아. 속으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어도 아래로 블록이면 언젠간 올라가서 얘랑 똑같은 위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린 거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몇 개예요? 위치 관계가 3개. 그죠? 그럼 총 6개의 그림이 있는 거야. X축하고 2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는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좀 더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것만 좀 볼게요. 중요한 건 이 위치 관계가 되는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안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조건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고 아래로 볼록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일단 2차 함수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으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A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얘는 함수식인데 Y에 0을 대입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결과값이 0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있어요? 아쉽다. 지금 네가 대답해놓고 어떤 거 보는 거야? 뭔 소리야? 너야말로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말은 다시 말해주세요. 아니 뭐라 했지? 약 먹을 시간인가? 아니 뭐라 했지? 까먹었어요. 저희 한정에서 말하는 접하는 다시 보세요. 이 식이 사실 이 2차 함수의 우변 오른쪽 식인 거잖아. 이 y가 0인 거잖아. 다시 물어볼게. 이 y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뭐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 y가 뭐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 계산한 결과값을 말하는 거죠.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만약에 3이란 얘기는 1,3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그럼
y가 0이었을 때의 x를 구하면 y가 0이 되는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건데 이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점들 중에서 y좌표가 0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응? 아니 얘 말고 이 그림, 요 그림 말하는 거, 요 그림. 이 맨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점들이 많잖아요, 여기 위에. 이 점들 중에서 y 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 점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누구야? 꼭지점.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일 거야, 그지? 근데 이 꼭지점의 y좌표는 x축 위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가장 작은 점도 양수인 거고 그 나머지 값들은 얘보다 더 어때? 다 큰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y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y가 0이 되는 건 없다고요. 그럼 이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게 바로 뭐야? 판별식이었죠. 판별식.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간 요 값이 우리 뭐였어? 판별식이었잖아. 얘가 음수면 허수예요, 허수. 그건 그래프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고. 이게 되겠니?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a 값은 양수야.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y 값이 0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y 값이 0인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몇 개? 2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존재하죠. 그 말은 얘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2개란 얘기죠. 그러면 판별식 뒷값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만나긴 만나잖아. 몇 개? 1개. 중복된 근. 근이 1개인 거는 2개의 2차 방정식 근이 같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 뒷값은 얼마다?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이게 되게 기본으로 너희들 익혀져야 돼요.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암기를 해버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느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위에 있네? 아 맞아, 판별식 이용하는 거였지. 위에 있으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겠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d값이 0보다 크다와 작다의 기준은 바로 뭐야? 근이 2개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 얘는 x축과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근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판별식 d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해요. 사실 이 내용은 2차 함수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 내용이잖아. 이거 다 한 번씩 했었던 거 맞고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을. 괜찮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마음을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 창의 개수 a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고 판별식 뒷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교점이 2개니까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근이 2개여야 하거든. 그럼 얘는요. a는 0보다 작지만 뒷값은 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0보다 작지만 뒷값은 0보다 작아야 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할게.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 전전 단원에서 풀었던 내용인데 문제의 문구가 달라요. 문구가.
문구가 어떻게 다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항상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x축에 접하는 그림이 누구야? 1번부터 6번까지. 최고차에서는 1이고 x축에 접하는 그림. 1번부터 6번 그림이라고 한다면 몇 번 그림이에요? 2번 그림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라는 걸 이용해야 돼? 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앞에 다른 단어에서 나왔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y는 1억 안 쓰고 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없고 는 0이라고 되어 있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나오고 이 문구 대신에 뭐가 나와?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라고요. 맞죠? 그럼 되게 1차원적인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뭐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 t는 0이다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걸 약간 더 고컬로 조금 더 어렵게 꼬아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축에 항상 접한다. 이 2차 함수가 x축에 항상 접한다라고 말을 바꿔낸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는 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처럼 보고 판별식 t가 0이다는 조건도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여기에 더불어 누가 또 이용돼야 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죠? 항등식 조건이었어요.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등식 조건과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판별식 t가 0이다라고 이용할 거고 항등식 조건은 다 전개해서 개수가 같다라고 이용해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해도 되는 거였죠. 맞죠? 그럼 두 개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누구를 먼저 이용해야 돼? 승준아. 항등식을 이용해야 될까? 중근을 먼저 이용해야 될까? 됐다. 하기나 뭐야? 왜? 네? 왜 중근을 먼저 써야 돼? K 어? 어? 아니 뭐랬죠? 중근이한테 뭐랬죠? 항등식. 이 조건은 항등식 조건인 거고 이 조건은 중근 조건인 거잖아. 응? 이 소리 기억나요 혹시? 신우. 이 중근 중요한 다음에 그러니까 왜 중근을 먼저 해야 되죠? 항등식을 먼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는 0이라고 두면 이 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고 싶으면 k에 관하여 내림차서 정리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이거 분배해서 k에 관하여 내림차서 정리한 거야, 이 식이. 그럼 이걸 항등식으로 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로 풀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도 있는 거잖아. 얘를 먼저 써야 돼요. 얘를.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뭐 이유가 꼭 정말 정확하게 왜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 조건을 먼저 써서 틀리는 거야. 이 조건을 먼저 쓰면 다음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 실수값에 관계없이라는 이 문구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수식하는 말이라고. 부사구.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원 문장이 중요해? 원 문장이 중요하죠?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인 거죠. 맞죠? 이건 서술의 동사격인 거 아니야? 맞아?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건 주어보다도 동사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항등식과 중근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 문제에서는 항등식이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요. 이게 지금 일단 x에 관한 식이죠. 판별식을 바로 쓸게요. 근데 더군다나 1창의 개수가 2로 짝수로 나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1창을 나누기 2하고 2 날려버리고 1 제곱하고 마이너스 그냥 AC. A는 1이고 C가 이건 거잖아. 얘가 얼마다? 0이다로 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쓴 거죠? 이제 이 식에서 뭘 써? 이 다음에 항등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하시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에 얘랑 빼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k1창이 얘네 둘만이라서 k로 묶어버리면 2a 플러스 마이너스나 2a 마이너스 6k와 a제곱 마이너스 b로 묶이거든요. 이게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 얼마? a는 3이고요. b는 9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말이 어려워. 저 문장에서 구조적인 성질까지 이용해서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항상 x축에 접한다는 조건과 중근을 간다는 조건은 같은 조건이야. 이차 함수에서는. 그것만 외우고 있어도 그 k 값의 관계, 누구누구의 관계없이 또는 모든 k에 관하여 항상 뭐 이런 조건 있잖아요. 그죠? 항등식과 판별식, 중근을 간다, 판별식 뒤는 0이라는 조건이구나.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구나 막 떠올리고 있으면 어떤 걸 사용해도 다 되는 거야. 둘 다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항등식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답이 안 나오고 중근 조건을 먼저 사용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엄청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일 앞에 없을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했던 것들 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야 지금. 응? 이해 갔어, 승준아?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차함수인데 미정계수가 없어요. 함수식 다 알아.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대요. y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했대요.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 그러면 저 함수식을 x축으로 4, y축으로 마3만큼 이동한 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제일 좋은 건 최초의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얘가 됩니다. 됐죠? 도형을 이동시키면 모든 점들이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는 얘기는 꼭지점도 4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고 y축으로 마3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1,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평행 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2창의 개수에 결정되는 거잖아. 2창의 개수가 1인 거죠. 그럼 꼭지점이 얘면서 최고창의 수가 1인 2차 함수식은 y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평행 이동된 2차 함수식이에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여기 x예요. 이제 얘가 y는 m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들아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죠?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거 모양 무슨 모양이야? 직선이죠.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겠지. 맞아? 자 이제 이거야. 얘가 있는데 얘랑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난대요.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 그래프가 만나는 만약에 말을 해버렸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걸 뭐라 그러지? 용어로? 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럼 다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고마워요. 이게 그냥 이유도 없어. 무조건 이거 한 가지의 방법은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입니다. 알겠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녀석이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는 이전 녀석이 있어요. 이 둘의 교점을 구하래요. 만나는 점을 구하래.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만날 건데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라는 얘기죠.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고 여기 위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요 점과 요 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바로 동시에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연립해야 돼요. 근데 이건 2차고 얘는 1차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 y가 얘랑 같은 거고 얘가 얘랑 같은 것이니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x가 두 개가 나오잖아. 여기선 누가하고 누가 나와? 마이너스 1하고 6이 나오는데 이게 x값이에요. 뭐야? 만나는 교점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교점의 좌표 중에서 x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6이란 얘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더 작은 값이니까 왼쪽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 이 점의 x좌표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니? 이렇게 연립하면 무조건 교점이 나와요. 그럼 다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댔으니 얘네들 만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잖아요. 연립하시면 승준아 이거 괜찮니? 이거 잘 되니? 너무 쉬워서 그렇게 좀 총명한 표정인 거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니? 너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둘을 연립하면은 이렇게씩 되고 얘 넘기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근이 몇 개가 있겠어?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근의 값이 바로 P와 Q의 X좌표인 거라고요. 근데 PQ의 X좌표의 합이 0이란 얘기는 여기서 나온 근이 하나는 X1, 하나는 X2일 건데 이 둘의 합이 0이란 얘기인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얘한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해보자.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네모와 알파와 세모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야? 그냥 B고요.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 곱은 얼마야? C가 되는 거죠.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알파 베타의 합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다 뭐 해줘야 돼? 일단 A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얘가 두 근의 합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가 얘가 합인데 플러스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었죠. 그러니 여기가 1이니 여기가 마이너스니 이 값이 뭘 말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말하는 거고 그게 얼마래요? 0이래요.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일단 평행이동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꼭지점 좌표도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니까 2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교점을 구하랬으니까 연립해야 될 거고 그 교점을 연립한 식에서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 1창의 개수가 0이 된다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601번. 다시 보자.
이참수가 있고 일단 교점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직선이 gx라는 식이고 알파에서 같이 만나고 있고요. 이참수는 베타일 때 x축이랑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있어. 직선하고 이참수가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 값이 감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괜찮아요? 이 문제 좀 어려워?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 이창의 개수는 1이래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 요 길이가 3. 오씨 어렵다. 다음 감마 빼기 베타 요 길이가 2 라고 주어진 거네요. 그리고 G0이 마이너스 2 GX가 있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죠. 이 Y제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식을 그래프에 표현해서 나타내면 길이들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뭐가 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막 구해봐야 되겠죠. 됐니? 해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일단 식을 써볼게요. 우리가 식을 정리하려면 만나는 교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로 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식, fx식이에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여기 쓸 거 없어. 2창의 개수는. 근데 알파와 베타에서 x축과 만난다고 했잖아.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인 거야. 그러니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이게 하나 조건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f와 gx가 만나는 거예요. f랑 g가 만나는 점은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fx는 gx. 이걸 이쪽으로 이양. 이게 방정식 연립한 거죠. 이거의 근이 누구하고 누구란 얘기야? 알파와 감마란 얘기죠. 괜찮니? 이게 알파와 감마란 얘기인 거야. 네. 그런데 요렇게 식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gx를 넘기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 거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란 얘기야? 알파와 감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이용하지 않은 건 얘네들인 거잖아. 저 세 개의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란 얘기는 사실 베타는 알파에다가 3을 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라고 되어 있으면 감마는 베타에다가 얼마 더한 거? 2 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럼 이런 거야. 여기에 베타 대신에 뭘 넣어도 돼?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감마는 심지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알파에다가 5 더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럼 보자.
요거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는 fx 빼기 gx의 식은 알파와 감마를 두근으로 갖는 x-알파 곱하기 x-감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식을 굳이 바꾸면 x-알파에 감마 대신에 누구를? 감마가 알파 플러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라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됐니? 됐죠? 자, 그럼 이제 gx를 이용할 거야, gx. 왜냐면 이게 fx 빼기 g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gx만 넘기면 fx는 x-알파, x-알파-5 gx가 넘어와서 플러스 gx라고 쓰면 되는데 gx의 조건이 있네요. gx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0, 마이너스 1 지나가고요. 요 좌표가 얼마야? 알파, 0이죠. 이 gx 함수는 알파, 0과 0,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자,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 알파 빼기 0분의 y 증가량 0 빼기 마이너스 2 얼마야? 알파분의 2. 이 gx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2인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로 나와 있는 것이니 gx의 식은 알파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gx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누구란 얘기야? 알파분의 2 x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식을 알파에 관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요 fx가 얼마냐면 이 fx가 얼마였어? 아까 좀 전에 구한 게 얘잖아. x-알파 그리고 x-알파-3 얘가 이 식이거든요. 괜찮아? 만약에 얘들아 알파를 x에다 알파 집으면 알파 집이 0 되죠. 알파 집이 0 되죠. 자 봐, 여기다 알파 집은 얼마 돼 얘들아? 0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알파분의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를 다 약분시켜버리면 남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은 똑같은 식 나오겠구나. 같은 식 나온다. 이건 이건 썼다. 네. 잠깐만요. 조건식이 하나 빠졌나? 우리가 지금 구한 식으로는 관계식을 다 이용한 건데 이 전체 식에서 알파가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 지금? 안 없어졌죠? 잠깐만요.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나 본데? 잠깐만요. 내가 뭐 이용 잘못했는데? 이용 안 한 게 있을 건데. 니네들은 이때다 싶냐? 응? 잠깐만 봐봐.
C형은 마이너스 D. 통합사가 노래 기타 친. 내리세. 여기 비어. 왜 통색이야? 이 사실 재밌지 않나? 사실 진짜. 얘들아, 내가 이거 다시 풀게. 왜냐면 사실은 이건 두 가지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거 그냥 조건식 다 써서 관계식만 써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뭐 조건식을 놓쳤나 봐. 걔네 막 복잡해.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정석적인 방법 말고 이걸 좀 정확하게 푸는 애는 다른 방법 풀어볼게.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fx는 0. 되잖아. 이 식이 뭘 말하는 거야? 연립한 거야. 뭐하고 뭐 연립인 거야? 아래로 굴리긴 이차함수랑 x축 연립한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누구하고 누구야?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 fx식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x-알파와 x-베타. 이건 알겠어요? 됐죠? 정리하고 다시만 할게요. 두 번째, f랑 g가 만나고 있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fx는 gx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근이 누구라고? 알파와 감마예요. 이거는 fx랑 gx가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거의 x값이 알파와 감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응. 이 조건 마지막에 쓸게. 이 조건을 같이 넣어서 풀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저거 안 쓰고 먼저 구할게, 알파를. 자, 봐봐. 그럼 얘는 fx-gx는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똑같은 식인 거 알겠어? 그럼 이 식을 뭐라 쓸 수 있어? 알파와 감마를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식은 어떻게 된 거야? fx-gx는 얼마가 돼? x-알파와 x-감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게 요거를 해야지 정확히 좀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fx 좀 여기서 구해냈잖아. 그럼 fx 얘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이 fx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gx만 남는 거잖아. 자, 봐봐요. 마이너스 gx 오른쪽으로 넘기고 요 두 개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fx로 요거 이항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x-알파, x-감마는 gx가 되는 거 괜찮겠어요? 근데 이 fx가 얼마야? x-알파랑 x-베타예요. 그럼 요 두식 뭐 할 수 있어? 묶어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 x-알파로 묶이면서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죠.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니까 x는 없어지겠죠.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gx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다시 우리가 이 그림을 조건식 만들 수 있는 건 fx가 x축을 만든 점이 알파, 베타라는 거 요거 하나. 요거 되겠죠? 두 번째, f랑 g가 만나는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에요. 요거를 gx를 이항시키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알파와 감마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식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진 건데 요 fx가 요 fx랑 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다고요. 대입한 후에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gx식은 이렇게 된다고 정리가 된다고요. g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fx 얘 대입해서 동료한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얘네들 합치다 보니까 얘네들 합친 값이 x가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다시 말하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잖아.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래? 얘가 2래요.
그래서 gx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2 곱하기 x-알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조건이 뭐 있어요? g0은 얼마다? 2다. 얘도 0 넣으세요. 0 넣으면 g0은 0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데 얘가 얼마래? 2래. 그럼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네. 괜찮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 나와 안 나와? 베타 4로 나오겠죠? 잠깐만. 알파가 왜 마이너스 1이야? 알파 양수여야 되는데? 무슨데요? 마이너스 2잖아. 오늘 계속 다 막혀. 알파 1 나와야 되는데 뭐지? 잠깐 찾아봐 빨리. 아이, 뭐야? 찾아봐. 아이씨. 마이너스잖아. 아이씨. 빨리 잡죠. 따라서 알파가 1이니까 1 대입하면은 베타는 4. 그럼 감마는 6인가요? 그럼 1, 4, 6 다 구했으니까 6억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알파가 지금 1이고 베타가 4니까 fx 만들어졌죠? 굳이 전개할 필요 없어요. 저거 11이라면서 여기다 11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좀. 그래서 알파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조건식 사용한 거예요. 근데 보통 생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x가 아닌 미정계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미정계수를 줄이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뭔가를 최대한 알파 베타를 막 줄여서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미지수를 알파만 두고 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뭐 계산이 놓쳤는지 꼬였는지 아까 답이 안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알파 베타를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시켜봤는데 시켜보니 gx가 예쁘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너 인성 써.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째려본다 싶게. 됐죠? 이거 이제 시간 너무 끌었다. 다음. 조금 빠르게 갈게, 이제.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다시 말할게요.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바로 위치 관계라고 했었죠?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뭘 해야 돼?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 먼저 해줘. 연립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이거는 이거인 거고,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립한 거죠. 자, 여기서 x값이 구해지면 그 x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어. 뭐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다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시면 짝수라서 2a-1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c는 이거 그냥 그대로 오면은 5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이제 a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요. 모든 자연수 k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0보다는 항상 더
작아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다시 또 풀어야 되지. 뭐냐면 이제 이 조건. 이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않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에 대한 값을 또 다른 함수 값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럴 때 풀이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FA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구할 값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니? 보여? FA에 A 대신에 1, 2, 3을 넣은 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얘들아, 요 A에 1을 넣으세요. 그럼 이 식 어떻게 돼요? A에다가 1을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야? 1. 1 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K.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식 정리하시면 얘가 마3이고 넘기면 K는 3보다 작다가 되네요. 맞아요? A에 숫자를 넣었더니 이 식이 매우 간단해졌어. K에 관한 1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K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뭐예요? 1, 2, 두 개밖에 없죠.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개수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F1을 말하는 거야. 이게 되겠니? 숫자를 넣어서 해석하세요. 다시 한번 F2를 구하고 싶어. 뭐 해야 되겠어? A에 얼마 대입해? 2를 대입하세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5, 20 플러스 1 플러스 K가 0보다 이거 되는 거잖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 넘기면 10 K는 1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수 몇 개야? 9개. 그래서 F2는 얼마야? 9. 이렇게 구해지는 거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A에다 3 대입하셔서 F3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첫 번째 조건 만나지 않는다. 이게 되게 기본 문제죠. 기본 조건이잖아.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할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FA, 뭐 K 이렇게 나오길래 어렵단 말이야. 근데 FA의 값은 여기 함수값 A 대신에 1, 2,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니 A 대신에 숫자 A 대신에 숫자 1, 2, 3을 대입해서 문자를 없애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정적은 뭐지? 이해가 됐다는 얘기니? 아니면 지쳤다는 얘기니? 뭐 어떻게 된 거니? 지금 괜찮아? 쭉 해도 되겠어? 606번. 아이씨, 칸이 모질라, 씨. 자, 일단은 fx식이 최고창의 개수는 아는데 다른 거 몰라. 대신에 접하고 있는 애가 지금 접하고 있는 조건 나와 있고요. gx 조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얘네가 교점이 생겨요. 교점이 2사분면과 1사분면에서 각각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이게 다예요. 더 추가 조건은 없는 거야. 이차함수가 y축 왼쪽에서 x축과 접하고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 교점이 여기서 하나 그리고 y축 오른쪽에서 하나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 조건을 보면서 다음 보기의 값들 중에서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에이씨 어떡하지? 다 할 수가 없는데. 자, 기억 조건을 내가 써볼게요. 기억 조건은 a제곱 마이너스 4b예요.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는 0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느낌이 좀 올까요?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이 이차함수가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위치 관계에 의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 t가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되겠죠? 판별식 t 써봐. 얼마 돼? a제곱 마이너스 4ac 4b잖아요.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 니은 조건. 니은 조건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d를 구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이거 참고짓 할 때 여기까지 다 확인하면 안 돼. 이것까지 확인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지운 상태에서 너희들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d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너희들이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별게 없어. 지금 얘랑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d야, d? 아, d네. d는 누구야? 아이씨. d는 직선에서의 교점 말하는 거잖아. 요 이차함수는 얘인 거고, d는 여기에요. 근데 a하고 d하고의 관계를 먹거리. 이게 또 뭐야? a하고 d는 갑자기 어떻게 나오는 거야? a하고 b도 아니고 a하고 d예요. d, c하고 b는 상관도 없어야 돼. 어떻게 안 될까? 힌트는 기억의 힌트가 이게 참인 거잖아. 이게 힌트야. 이렇게 보자 얘들아잉. 이 식에서 a제곱은 4b랑 같은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a제곱 대신에 4b 집어넣어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럼 4분의 4b 마이너스 d라고 바뀌는 거 맞죠? 괜찮니? 그럼 다시 얘 뭐가 돼요? b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얘들아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간단하잖아. b, d 요거 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 b는 fx의 상수항이야.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된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무슨 절편? 이게 b란 얘기고요. 직선에서의 d는 마찬가지로 직선의 y절편이야.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잖아요. 이게 d인 거잖아. d하고 b하고 누가 더 위에 있어? 그럼 d가 더 큰 거네? 얘가 더 큰 거네? 그럼 이거는 0보다 작아 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겁니다. 됐어? 괜찮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은 일단 식 자체가 A, C, D, A, C, D가 다 들어가 있어. A, C, D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이었고, 두 번째 gx라는 식은 cs 플러스 d였는데, 저 a, b, c, d, b 빼고 다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저기 다 들어가려면 일단 얘 뭐 해야 되겠어?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를 연립하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들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판별식 한번 써보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인 거죠. 이걸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제곱이랑 4b가 같대요. a제곱이랑 4b가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누구야?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가 되네. 그죠? 그런데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 몇 개였어? 2개였잖아. 그럼 판별식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식이 누구야? 바로 디귿이잖아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예요. 괜찮니? 조금 이거 좀 억지스러워요. 606번은 뺄게 얘들아. 뭐 내가 풀긴 해줬지만 요거는 오답을 좀 빼도 될 것 같아. 601번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이건 그래도 해. 잠깐만. 자, 아까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다 풀어도 문제. A 값 관계없이 무슨 조건? 항등식. A에 관한 항등식 조건. 이차함수가 접한대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여기 a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 mx 플러스 n이라고만 해볼게. 얘랑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 일단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연립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mx 플러스 n. 다시 정리하시면 동리함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연립한 거잖아. 접한대요. 뭐 이용해야 돼? 이거의 무슨 값이? 판별식 D값 얼마다? 0이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얘가 항등식이어야 된다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이걸 결과적으로 A에 관해 정리했을 때 항등식이 되도록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값이 더 얼마다? 0이다 라고 놓으면 mn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조금씩 응용된 거지만 같은 내용이란 얘기인 거 알겠어요? 됐죠 이거는? 이건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 너무 중요해서 내가 너무 천천히 했나 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자,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은 모두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조건 첫 번째 f1은 2 하나 나와 있고요. fx의 최대값은 4. 이거 조건 두 번째인 거고 실근은 여기 조건 다 나와 있는데 잘 봐. 일단 조건만 봤을 때 3개가 나와 있으면 fx를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뒀을 때 a, b, c를 구할 수가 있어. 조건이 3개니까. 근데 어떻게 풀어내는 게 더 빠른지 더 쉬운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f1은 이다 마지막 이용할게. 자, fx는 2차 함수인데 최대값이 존재한대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 기억나요? 그래프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최소인데 이 경우는 최대, 최소 둘 다 존재하니 하나만 존재하니? 이 그림은 뭐 최대, 최소 뭐? 그렇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여기니까 이 점의 y좌표값이 최소란 말이에요. 최대가 존재하려면 이건 거죠. 맞아? 이 점의 y좌표값이 최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최대값이 다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값이 다라는 얘기예요. P, Q가 꼭지점이면 이 Q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 갔어요? 다음 다조건 별표 3개 하세요. 다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조건 체크해. 방정식인데 저기 있는 플러스 10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2개가 있는데 두 실근의 합이 6이다예요. 이제 볼게요. 해석을 먼저 해야 돼. 이건 무슨 해석이냐면 y는 fx라는 2차 함수. 이 문제 2차 함수가 있겠죠? 이것과 y는 마이너스 10. 이 두 식을 연립한 거예요. 연립하면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 연립했을 때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뭘 말하는 거야? 연립했을 때 실근이 뭘 말하는 거야? 이 두 그래프의 교점 말하는 거라고. 오늘 계속 이거 말하고 있잖아.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거라고. 괜찮아?
얘가 위로 볼 아까 전에 위로 볼리기 했잖아. 최대값이 주니까 위로 볼리기 했잖아. 괜찮니? 이거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고요.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상수함수라서. x축가 평행한 거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어, 없어? 여기에 x값이랑 여기에 x값을 더하면 그게 얼마다? 6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의 합이 6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의 합이 6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단한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다시 이거는 그래프의 해석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이게 x축이야. x축.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5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었죠. x-1, x-5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식으로 안 쓰고도 뭘 알 수 있냐면 대칭축 얼마예요? 3. 괜찮아? 괜찮으시네? 1과 5의 가운데 값이 이 대칭축이잖아. 1과 5의 가운데 값이 대칭축이라고. 그럼 얼마야? 3. 괜찮아? 눈빛이 이해 안 한다는 표정이. 됐어? 신우 괜찮아? 자, 얘들아. 여기가 A,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그럼 대칭축 얼마일까요? 2분의 알파.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가운데 값인 거니까. 괜찮아? 다시.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야. 그럼 여기에 가운데 값이 바로 대칭축인 거잖아. 이 대칭축이 누구야? 알파 베타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거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합이 얼마로 나와 있어? 합이 6이라 나와 있잖아. 그럼 대칭축 얼마라는 얘기야? 저 다의 조건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면 쉬워. 이거 아닌 방법은 좀 더 복잡해져. 별표하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다 조건 모르면 안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봐봐. 그럼 대칭축 값이 3이고 아까 전에 최대값이 다랬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다른 얘기는 3,4가 바로 뭐란 얘기야? 꼭지점이란 얘기네. 그럼 이차함수 fx는 최고차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시고 x마 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a 1번 조건 이용 안 했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얼마라고? 2라고요. 그럼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계산해줘. 4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아니네. 아,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봐요. A가? 아니,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마 3의 제곱 플러스 4인 건데 전개하시면 이거 내가 해야 되니? 해야 돼 이거를? 아이 이씨 상수항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9 계속 틀릴 것 같아. 안 이뻐. 이거잖아요 상수항이. 두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1이네. 계산 너희들이 해. 내가 대충 했어 이건. 알겠죠? 애들 이 조건들을 너희들이 이차함수의 조건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괜찮아요? 다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대답은 진짜 최고야. 이제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자, 이차함수는 만약에 얘들아 제한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맞아? 자, 그런데 이 문제 아니야.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인데 이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최소 존재해 안 해?
이 좌표값이 만약 3,1이라면 최소값은 1인 거고요. 최대값은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니까. 괜찮아? 응.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를 줘줘. 최초에 저기 문제에서 x는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얘들아,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거죠?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고. 제재로 구할 수 있어. 상현아, 뭐야? 뭔 뜻이야? 사이에 얘들아, 이건 뭐냐면 조용히 시작해. 뭐라 해야 되지? 읽지 안 끝난다. 여기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2 이상 5 이하.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값만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3이잖아, 그지? 여기가 2고 4, 5. 여기가 5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x값만 대입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프가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한 범위가 생기면 그래프 전체가 아닌 전체 중에서 일부만 잘라내라는 얘기야. 이거 꼭 이해해야 돼요.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전체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잘라내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됐니?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자, 물어볼게. 이 그림에서 주황색 그림이야. 이 흰색은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소값 보여요? 최소값이 얼마야? 3. 아니, 3일 때의 y값인 1이 최소값인 거예요. 최소값은 x를 말하는 게 아니라 x를 대입한 결과값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최소값은 얼마야? 1인 거예요. 다음, 최대값을 구하래. 어떻게 돼? 5를 넣어서. 그렇지. 가장 위인 점은 얘기 때문에 5를 대입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결과가 뭐냐면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줘 했더니 2를 대입하고 5 두 개 대입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말하는 애야. 아니죠. 여기보다 더 아래 있는 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 반드시 그림을 확인해 준다고. 물론 문제의 범위가 이럴 수도 있어. x의 범위가 4부터 6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4이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4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6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항상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야 돼. 자, 이 문제 볼게요. 얘가 있는데 얘들아, 이 A가 그러니까 물어볼게. 이거 꼭지점 구하려면 표준형 만들어야 되잖아. 표준형 만들 수 있겠어요? a제곱 하나 해주고 a제곱 빼주고 b 그냥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돼서 대칭축 꼭지점의 x표가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 근데 a가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다시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반대 부호인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냥 여기가 a일 거고 b도 음수인데 a보다는 크니까 b는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얘가 아래로 몰리긴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될 거예요. 근데 0 넣으면 b잖아. y절편이 b인데 b가 음수죠. 그럼 그림이 y절편이 여기라서 그림이 이렇게 난 이길 것 같아. 일단 됐죠? 자, 갑니다. 이제 그래프 대충 그린 거야. 미정계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적당히 그렸어요.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이부터 마일이야. 그럼 마이하고 마일은 여기 왼쪽 어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마이부터 마일이면 그림이 이 전체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야? 일부가 되는 거잖아. y축보다 왼쪽인 예를 들면 한 요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소값이 4라 했으니까 어디가 최소야? 여기 아니야?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일 넣었을 때. 그럼 마일 여기다 넣으라고. 마일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얼마다? 4다. 그럼 b-2a는 3, b는 2a 플러스 3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 진짜 부정반성식이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정수 a, b래요. a, b가 정수여야 돼. 둘 다 음수인데 문제만 만들어. 이게 식으로 딱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방정식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야. 좋지 않은데. 이해 안 갈 텐데. 짜증나. 자, 봐봐요. 여기 b가 얘잖아. 여기 b에 얘를 대입해요. 그럼 a, 2a 플러스 3. 괜찮아? 부등식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연립부등식이야. 이 단어 넘어갔어. 빨리 할게냐. 요거 풀면 얼마 되냐면 3 넘기고 a 넘기면 a는 마3보다 크다는 식 하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식 풀면은 2a는 마3보다 작다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야. 맞아? 합치면 마3하고 2분의 3 나오는 거 맞아? 그럼 a의 범위는 마3과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a는 정수라고 했으니 얼마야?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건 패스.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부정방정식 이렇게 풀 일이 아니야. 마지막 20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건 너희들이 a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조건을 갖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려면 표준형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대칭축 공식이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인데 우리 지금 그 빼고 그냥 표준형을 만들자. 야, 마지막 하나잖아. 다 줘, 이 자식아. a로 묶으면 이거잖아. 여기 뒤에 누가 필요해?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마사가 얘랑 곱해서 넘어오면 b-4a가 될 거고 앞에 있는 값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값은 얼마야? 2, b-4a야. 얘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근데 대칭축은 알잖아. 대칭축이 중요해요. 왜? 범위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대칭축이 2야. 그럼 그래프 모양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일부터 1이기 때문에 범위는 여기예요. 그럼 주황색으로 해볼게. 만약에 a 값이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범위가 마일부터 1이니까 마일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 5가 되는 거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인 마3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괜찮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넣으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a 플러스 8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 최대값인 5가 되는 거고요. 다시 왜 마일 아무도 안 말리냐. 마일 넣어요. 마일 넣으면 a 마이너스 플러스 4a 플러스 b 얘가 최대값인 5가 되는 거고 1을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인 마3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됐냐? 정리하자. 5a 플러스 b는 5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3 연립할게요.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은 8a는 8 돼서 a가 얼마 나와? 1. a 1 나오네요. 그죠? a가 1이 나왔으면 b는 얼마야?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하고 b값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이제 아직 뭐 안 했어? 뭐 안 했어? a가 음수인 거 안 했죠? a가 음수인 거 확인해야 돼요.
파란색인 경우도 확인해야 된다고. 이해가? 만약에 파란색이 돼버리면 달라진 게 뭐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고, 아니 마이너스 1, 잠깐만. 마이너스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고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넣은 게 얘잖아요. 그러면 OA 플러스 B가 마3이 된다는 얘기고 마3A 플러스 B가 5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또 다른 A,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빼버리면 얼마야? 8A는 마8, A는 마1. A가 마1이면 B는 2. 다르게 나왔잖아. A가 마1, B는 2. 근데 여기서는 A는 1, B는 0. 두 개가 나온 거잖아. 다르잖아.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야. 그런데 A, B를 따로 구하라가 아니라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 둘 더하면 1이고 이거 둘 더하면 또 1이죠. 값이 똑같네. 답은 그냥 1.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두 개인 거를 설명을 좀 힌트를 좀 줬어야 되는데 두 개인 힌트 주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자, 내가 빠르게 10분 동안만 유형 남은 거 두 개만 더 정리할게요. 저 화장실. 갔다. 새로 렌트 나시. 고민되네.